만약에 수십조 원의 부채 더미에 깔려서 그 질식하기 직전이던 거대 대기업을 극적으로 구원해낸 최상위 경영 전략이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오늘 밤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열어서 안 보는 넷플릭스 구독을 취소하는 원리랑 정확히 똑같다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은 그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세계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실 것 같네요. 대기업의 사업 구조 조정하고 개인의 생활비 절약은 일단 교로 자체가 완전히 다르니까요. 그렇죠. 다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 방대한 자료들의 핵심이 바로 그 연결고리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방위적인 인플레이션하고 살인적인 고금리 압박이 일상이 되어버린 2026년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모두에게 아주 혹독한 시기죠. 네, 그래서 이 혹독한 환경 속에서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가 제시하는 최신 경영 분석 아티클, 그리고 대한민국 최고 기업들인 SK그룹과 이마트의 최근 3년간 치열한 실적 검증 데이터, 또 요즘 우리 주변에서 흔히 들리는 요누나 라우드 버지팅 같은 최신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문서들까지 전부 모아봤습니다. 자료가 꽤 방대하네요. 기대가 됩니다. 네, 이 모든 걸 한데 모아놓고 보니까 아주 날카롭고 섬뜩할 정도로 일관된 하나의 생존 법칙이 드러나더라고요. 맞아요. 흔히 미니멀리즘이라고 하면 잡동산이 없는 하얀 거실이나 미니멀룩 같은 그런 인테리어나 취향의 영역을 떠올리기 쉽잖아요. 그렇죠. 보통은 싹 비우는 거, 그런 걸 생각하죠. 네, 하지만 오늘 살펴볼 자료들이 말하는 미니멀리즘은 그런 정서적인 영역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시대의 미니멀리즘은 거함 같은 대기업의 명운을 가르고 개인의 파산을 막아내는 가장 공격적이고 치명적인 최고의 생존 전략이자 경쟁 우위거든요. 와, 인테리어 취향이 아니라 뼈를 깎는 생존 무기라는 거네요? 자, 본격적으로 이 내용을 하나씩 파헤쳐볼까요? 도대체 왜 이런 극단적인 변화가 일어난 건지 과거에 영광스러웠던 그 성공 방식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시장의 절대적인 진리는 규모의 경제 아니었나요? 네, 빚을 내서라도 일단 덩치를 키우고 모너발처럼 사업을 확장하고 막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선투자를 하는 기업들이 칭송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돈이 흔하고 이자가 쌌던 호황기에는 그게 완벽한 정답이었습니다. 일단 시장 점유율을 확 넓혀놓으면 나중에 어떻게든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죠. 맞습니다. 자료에서 거듭 강조하듯이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리스크가 더 이상 일시적인 변수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고정된 상수가 되어버린 지금 그 거대했던 외형 확자는 완전히 통제 불가능한 비용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습니다. 덫에 올린 거나 마찬가지네요. 네, 무조건적인 성장을 외치던 기업들은 자신들이 불려놓은 그 거대한 몸집과 이자 비용 때문에 질식할 위기에 처한 겁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아티클이 아주 중요한 개념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무조건적 확장이 아니라 정밀한 효율성으로 전면적인 피벗을 해야 한다고요. 정밀한 효율성이요? 그 말을 들으니까 마치 외과 의사가 메스로 꼭 필요한 부분만, 딱 코어만 도려내는 듯한 날카로운 느낌이 듭니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기업이 고정비를 바라보는 관점, 그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뒤집혔다는 뜻이거든요. 과거에는 다량한 유통 채널을 유지하고 온갖 신사업 프로젝트 팀을 굴리고 막 거대한 인프라를 유지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를 위한 든든한 필수 투자로 여겨졌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 모든 간접비는 위기 상황에서 기업의 기동성을 심각하게 저해하는 부채로 취급됩니다. 부채로요? 그 패러다임의 변화를 들으니까 제 머릿속에 아주 선명하게 그려지는 일상적인 비유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화창하고 날씨가 좋은 날 등산을 간다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네, 날씨 좋은 날의 등산이요. 그때는 등산 가방에 온갖 장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두꺼운 텐트, 며칠치 식량, 심지어 커피 머신까지 꽉꽉 채워놓고 가는 게 엄청 든든하게 느껴지잖아요. 가방이 무거워도 내 체력이 받쳐주니까요. 그렇죠. 날씨가 좋을 때는 그 꽉 찬 배낭이 곧 든든함이고 위기 대처 능력으로 평가받기도 하죠. 네, 그런데 산 정상에 다다르기도 전에 갑자기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친 폭풍우를 만난 겁니다. 기온은 뚝 떨어지고 길은 막 진흙탕이 돼버렸어요. 이 인플레이션이라는 폭풍우 속에서 나를 든든하게 지켜줄 줄 알았던 그 30kg짜리 배낭은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숨이 막히네요. 완전히 짐덩어리가 되겠죠? 맞아요. 진흙 속에 발이 푹푹 빠지게 만들어서 단 한 발자국도 못 움직이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짐이 됩니다.
거기서 살아서 조난을 피하려면 당장 배낭을 열어서 내 목숨을 구하는 데 필요 없는 잡동사니부터 미련 없이 절벽 아래로 던져버려야 하는 거잖아요. 야, 아주 찰떡 같은 비유네요. 그게 바로 이 자료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무기, 린 애질리티의 핵심입니다. 살기 위해서 비필수 자산을 처분하고 무거운 배낭을 비우는 거죠. 아, 린 애질리티요? 기민한 민첩성. 네, 고물가 폭풍우 속에서 과거의 무거운 짐을 그대로 짊어진 경쟁사들은 가격을 조정하거나 공급망을 바꿀 타이밍을 놓치고 마비되어 버리거든요. 그 무거운 부채에 깔려 마비된 경쟁사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상대적인 속도, 이게 바로 미니멀리즘 전략의 진짜 힘입니다. 와, 구조를 가볍게 만들어서 속도로 압도한다. 논리적으로 완벽히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서 진짜 흥미로워집니다. 이게 단순히 경영학 논문에만 나오는 그럴듯한 이론이 아니라는 점이 오늘 심층 분석의 진짜 묘미잖아요. 맞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지금 한국 시장에서 벌어지는 현실이죠. 네, SK그룹과 이마트라는 대한민국 거함들이 이 정밀한 효율성을 2024년부터 올해 2026년까지 어떻게 실전에서 증명해냈는지 그 구체적인 숫자를 보면 느낌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이 숫자들은 대기업이 얼마나 처절하게 자신들의 과거 성공 방식을 부정하고 쇄신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적나라한 실적 검증 데이터입니다. SK그룹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2024년 기준 SK그룹의 계열사 수가 무려 219개였다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른바 호황기에 올라탄 문어발식 외형 확장의 끝판왕이었죠. 전형적인 비대함의 덫에 빠진 상태였습니다. 219개의 계열사가 있다는 건 그만큼 중복되는 부서, 분산된 자본, 그리고 219명의 CEO와 임원진을 유지해야 하는 막대한 고정비가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와, 생각만 해도 숨이 차네요. 그렇죠. 거대한 조직은 필연적으로 의사결정을 느리게 만들고 이 고금리 시대에는 그 모든 게 감당할 수 없는 채무 압박으로 돌아옵니다. 사실 그룹 수뇌부 입장에서 수년에 걸쳐 키워온 계열사를 줄인다는 건 과거의 자기 판단이 틀렸음을 인정하는 엄청난 심리적 고통이 따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고통스러운 뗏목 다이어트를 감행했습니다. 2026년 현재 계열사 수를 151개로 대폭 압축했거든요. 단 2년 만에 무려 70개 가까운 기업을 도려낸 겁니다. 정말 엄청난 속도의 리밸런싱이죠. 네, 심지어 현금 창출력이 나쁘지 않았던 SK렌터카도 미련 없이 매각하고 가지고 있던 카카오 지분 같은 비핵심 자산도 다 팔아버렸어요. 덩치가 산만한 SK이노베이션과 SKENS 같은 에너지 핵심 계열사들마저 하나로 합병시키면서 조직을 극단적으로 슬림화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질문은 왜 팔았는가, 그리고 그렇게 확보한 체력을 어디에 썼는가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빚을 갚기 위해서 살을 뺀 게 아니거든요. 아, 빚 갚는 게 목적이 아니었군요. 네, 이 거대한 다이어트를 통해 확보한 수조 원의 현금과 재무적 역량을 단 한 곳, 자신들의 진정한 핵심 코어인 SK 하이닉스의 HBM 반도체에 전부 올인했습니다. AI 붐을 이끄는 가장 핵심적인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말이죠. 야, 결과는 정말 압도적입니다. 2026년 1분기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760%나 폭증하면서 3조 6천억 원을 기록했잖아요. 분산되어 있던 에너지를 하나의 송곳처럼 뾰족하게 만들어서 시장을 뚫어버린 느낌입니다. 잡동사니를 버리고 날렵해진 린애질리티의 완벽한 승리 공식을 보여주는 사례죠. 하지만 SK의 사례가 약간 산업 구조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의 이야기라면 이마트의 데이터는 청취자 여러분이 당장 주말에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훨씬 피부에 와닿는 사례일 겁니다. 맞아요. 이마트 자료를 보면서 저는 사실 제 상식이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보통 마트라고 하면 무조건 없는 게 없는 곳이어야 하잖아요. 실제로 일반적인 대형마트가 취급하는 상품의 종류, 즉 SKU가 대략 4만 개에서 6만 개에 달한다고 합니다. 소비자가 뭘 좋아할지 몰입있다, 다 준비해두겠다는 외효 확장의 전형적인 마인드죠. 네. 과거 이마트 역시 무리하게 이커머스 시장까지 확장을 멈추지 않았고 온갖 전선에서 출혈 경쟁을 벌이다가 수년간 엄청난 적자 수렁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존을 위해 꺼내든 카드 역시 오프라인 본업에만 집중하고 모든 군더더기를 덜어내는 미니멀리즘이었어요. 그 핵심 전략이 창고용 매장인 트레이더스에서 가장 극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4만 개가 넘던 상품 종류를 딱 4천 개 수준으로 줄여버린 거예요. 무려 일반 마트의 10분의 1로 압축한 겁니다. 네, 엄청난 결단이죠.
솔직히 소비자 입장에서는 물건 종류가 줄어들면 살 게 없어져서 매출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기 쉽잖아요. 실제로 2025년 이마트 전체 매출은 전년 대비 0.2% 감소하면서 외형 성장이 멈췄습니다. 아, 매출이 줄어들었군요. 네, 그런데 여기서 믿기 힘든 데이터가 등장합니다. 매출은 제자리 걸음이거나 약간 줄었는데 영업이익은 무려 584.8%나 폭증했어요. 심지어 올해 2026년 1분기에는 14년 만에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대단한 수치네요. 솔직히 더 많이 파는 걸 포기했는데 승리한다는 게 직관적으로는 잘 안 믿거든요. 물건 종류를 10분의 1로 줄였다는 건 고객의 선택권을 포기했다는 건데 매출이 줄었는데 이익이 500% 넘게 폭발한다는 게 수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한 건가요? 그게 바로 군더더기를 도려내는 정밀소술의 마법입니다. 물건을 진열하고 파는 이면에 보이지 않는 고정비 메커니즘을 이해해야 풀리는 퍼즐이거든요. 아, 보이지 않는 고정비요? 내 물건 종류가 자만 개일 때 마트 뒤편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생각해 보세요. 잘 안 팔리는 수만 개의 물건을 쟁여두기 위한 거대한 물류 창고가 필요하고 유통기한을 관리하기 위한 수백 명의 인력, 냉난방비, 복잡한 IT 시스템 유지비가 끊임없이 빠져나갑니다. 아, 그게 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짐 부채였군요. 그렇습니다. 4만 개의 선택지를 제공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비용을 수반하는 거대한 배낭이었던 거죠. 그런데 상품 종류를 4천 개로 극단적으로 압축하면 그 짐들이 증발합니다. 재고 유지 비용, 폐기 비용, 창고 관리비가 바닥으로 떨어지죠. 와, 듣고 보니 그러네요. 더 무서운 건 이마트가 공급업체를 상대로 주게 되는 구매력입니다. 4만 개의 물건을 100개씩 찔끔찔끔 사들이는 마트와 확실한 4천 개의 품목을 100만 개씩 대량으로 싹쓸이하는 마트. 공급업체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납품 단가를 파격적으로 깎아줄까요? 당연히 후자겠죠. 반가를 후려칠 수 있으니 이마트의 마진은 커지고 소비자에게는 더 싼 가격에 질 좋은 물건을 제공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불필요한 것을 도려내는 순간 마트 운영을 짓누르 둔 비용은 낮아지고 이마트가 집중해야 할 단 하나의 핵심 무기, 즉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이 극대화된 겁니다. 덜 팔아도 이익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상대적 속도와 효율의 원리죠. 야, 기업의 덩치를 줄인다는 게 단순히 쪼그라드는 게 아니라 남은 코어 근육이 얼마나 단단하고 파괴적인지 비로소 드러나는 과정이라는 점이 정말 인상적입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 거시적인 대기업들의 뼈를 깎는 쇄신 전략을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당신의 일상으로 방향을 틀어 가져와 보겠습니다. 2026년의 최신 트렌드 문서들은 기업의 계열사 축소나 상품 종류 압축 전략이 개인의 지갑과 멘탈 관리에도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된다고 하거든요. 네, 인플레이션의 폭풍우는 대기업과 개인을 가리지 않으니까요. 개인 역시 자신만의 린 애질리티를 구축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의미죠. 솔직히 말해서 과거 저금리 시대에는 욜로나 플렉스가 유행이었잖아요. 감당할 수 없어도 수입차 리스하고 명품 가방 사고. 그런데 요즘 유행한다는 요노,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다는 트렌드나 고정비 다이어트는 좀 다르게 느껴집니다. 어떻게 다르신가요?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그냥 고물가 시대에 돈이 없으니까 구두쇠처럼 살자는 걸 힙한적 포장한 거 아닌가요? 이게 과연 대기업의 구조적인 생존 전략에 비견될 만한 건가요? 아,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자면 그렇게 단순한 짠돌이 문화로 치부할 수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한 절약이 아니라 개인 차원의 린 애질리티를 확보하는 아주 훌륭한 구조적 생존 전략이거든요. 개인 차원의 구조조정이라는 건가요? 네, 아까 SK그룹이 돈 안 되는 비핵심 자산을 매각했다고 분석했잖아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습관적으로 빠져나가지만 한 달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4, 5개의 OTT 구독을 1, 2개로 통폐합하는 것. 대기업 통신사의 비싼 요금제 대신 내 사용 패턴에 맞는 알뜰폰을 쓰는 것. 아, 내 삶의 유휴 자산을 매각하는 거군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그래서 최근 등장한 라우드 버저팅이라는 트렌드 문서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시끄럽게 예산 관리하기요. 예전에는 돈 아끼는 걸 숨기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SNS에 당당하게 나 이번 달에 1인 창업 자금 시드머니 모으느라 비싼 오마카세 안 나갑니다. 이렇게 선언을 해버린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 선언이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타인의 시선과 체면이라는 가장 무겁고 쓸데없는 허례허식이라는 부채를 과감히 잘라내버리는 방패 역할을 하거든요. 주변의 불필요한 약속 제한이나 감정적, 물질적 낭비를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듣고 보니 이마트가 4만 개의 상품을 4천 개로 줄인 것처럼 개인의 삶에서도 나의 선택지, 개인의 SKU를 압축하는 현상도 재미있네요. 요즘 의료 다이어트라는 걸 많이 하더라고요. 품목 최소화 전략이죠. 네, 유행 타는 옷 10벌 대신에 10년 입을 클래식 셔츠 딱 1벌만 남기고 옷장을 다 비워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드는 의문은 옷 몇 벌 줄이고 넷플릭스 구독 하나 끝난다고 내 인생이 그렇게 극적으로 달라지느냐는 겁니다. 통장에 몇만 원 더 찍히는 것 말고 진짜 이득이 있나요? 그 보여주기 위한 껍데기 소비를 도려냈을 때 개인이 얻는 진짜 이득은 눈에 보이는 몇만 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단단한 현금 흐름과 함께 확보되는 시간의 유동성, 이게 핵심이죠. 시간의 유동성이요? 네, 아침마다 꽉 찬 옷장 앞에서 뭘 입을지 고민하는 에너지가 제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인간관계를 유지하려고 억지로 끌려나가던 술자리에서 낭비되던 시간들이 온전히 내 것이 되면요? 아, 잉여 에너지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 에너지를 자격증 공부는 유튜브 채널 개설 같은 진짜 나의 핵심 코어 역량에 기민하게 쏟아부을 수 있게 됩니다. 와,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단순히 통장 잔고를 지키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감정 소모와 결정 피로를 제로로 만들어서 내 커리어의 핵심에 기민하게, 민첩하게 올인한다. 맞습니다. 비대해진 소비를 유지하느라 헉헉대는 동료들 사이를 유유히 빠져나가는 속도. 그게 바로 개인에게 적용된 미니멀리즘 전략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심층 분석한 내용들이 하나로 확 관통하는 기분입니다. 규모가 기업이든 개인이든 상관없이 내 발목을 잡는 고정비와 허례허식이라는 이 끔찍한 비대함을 과감히 도려내야만 이 거친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탈 수 있는 가벼운 배라 될 수 있다는 거네요. 네, 구조를 가볍게 만들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오늘 당장 스마트폰의 구독 리스트를 열어보거나 옷장문을 한번 열어보세요. 그리고 나의 비필수 자산이 무엇인지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생존 전략이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오늘 자료들은 주로 이 혹독한 고물가 시대를 생존하기 위한 무기로서의 미니멀리즘을 이야기했습니다. 원문 자료에도 가장 가벼워진 자만이 다음 경제 사이클의 최정상에 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저는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죠? 우리가 지금 내 삶과 비즈니스에서 불필요한 군더더기를 완벽하게 잘라내고 극한의 기민한 민첩성을 장착해 둔다면요. 언젠가 다시 경제 호황기가 찾아오고 순풍이 불기 시작할 때 이렇게 가벼워진 우리는 도대체 얼마나 폭발적인 속도로 남들보다 앞서 날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먼저 매각해야 할 비효율은 무엇인지 한번 깊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